오늘은 이제 서해 쪽 이제 평택시랑 아산시가 있는 서해바다 쪽으로 한번 드라이브를 다녀올 건데, 저번에 제가 내비게이션 안 킨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안 킬라 그랬는데 사실은 이번에는 원래 목적지가 있어요. 이제 목적지가 어디냐면, 제가 군 생활을 이제 평택시에서 했는데 군대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평택시에서 했는데, 해군 출신이어서 이제 제가 바다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드라이브를 서해 쪽으로 정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이 이제 추석이어가지고 이제 제가 해군에 있을 때 헌병이었는데, 이제 정문에서 이제 서 있다 보면은 이제 군 간부들이나 아니면은 일반 시민분들이 이제 명절 지내려고 이제 차 타고 가는 모습을 그냥 묵묵히 서서 계속 지켜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너무 부러웠거든요. 물론 지금은 상관없지만 그때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도 추석에 똑같이 저랑 정문에 서 있을 사람들 있을 거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헌병분들한테 이제 먹을 거 하나 사드리려고 그래서 일부러 이제 서해 가는 겸 해서 해군 2함대라고 이제 큰 기지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서 먹을 거 사드리고 이제 저만의 휴식 시간 즐기러 갈 건데, 다행히 뭐 추석이어가지고 이제 길이 막히거나 이제 그래서 많이 걱정도 되기는 했는데, 다행히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쵸? 물론 지금 제가 출발하는 곳이 이제 청주 오창에서 이제 천안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고속도로는 안 탈 거예요. 고속도로를 타면 더 편하긴 하는데, 청주 사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청주에서 바다를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이제 서해바다거든요. 이제 서해바다 중에서도 이제 대천 뭐 이런 데로 자주 가게 되는데, 청주에서 서해바다를 갈 때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더 느려요. 바로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런 외곽도로 타면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쉽고 더 빠르고, 물론 신호등 때문에 연비는 조금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고속도로 있는 강릉까지는 지금은 가기는 좀 무리니까 간단하게 서해바다 한번 찍고 돌아올 건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핸들은 잡고 있지만 웬만하면 자율주행 켜고 간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켜고 계속, 아마 지금도 웬만하면 제가 계속 페달에 직접적으로 제가 조작은 하지 않아요. 그냥 페달은 그냥 발만 대충 올려놓고 핸들만 살짝 쥔 채로 지금 계속 주행을 하는 건데, XM3가 이제 연식 변경하면서 뭐 고속도로 뭐 주행 보조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 저는 사실 XM3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저는 굳이 꼭 풀옵션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고속도로 주행 보조 옵션을 되게 자주 킨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뭐 HT라고 하죠. 현대에서는 HD라고 하기는 하는데, 제가 예전에 아반떼랑 소나타 자율주행을 켜놓고 주행하는 것과 지금 이 XM3를 자율주행을 하는 거를 비교를 했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르노 삼성이 이제 현대기아의 자율주행 기술력을 따라오기는 조금 힘들다고 봐요. 지금 당장만 봤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차라리 XM3는 이제 현대기아처럼 뭐 자율주행의 편리함, 뭐 차 실용성, 뭐 XM3도 실용성은 좋지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자율주행을 주로 차 선택하는데 고민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XM3는 비추천드리고, 저는 차라리 현대기아 쪽으로 넘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쉐보레는 제가 몰라서 쉐보레는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현대나 기아의 자율주행을 이제 작동하는 방식이나 그리고 이제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을 제가 운전자로서 느꼈을 때는 현대 기아가 르노 삼성보다 이제 자율주행 작동하고 그런 게 이제 훨씬 더 편리하고 더 성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 XM3의 장점은 무엇이냐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은 저는 일단 다 필요 없고 무조건 1등 디자인, 요거는 제일 호불호가 심할 거예요. 그래서 르노 삼성을 택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택할 정도로 이제 너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이제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일단 물론 이것도 디자인인가? 이제 차체 외형도 그런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쿠페형 SUV를 찾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물론 예전에 있었죠. 그 쌍용에서 이제 쿠페형 SUV들을 여러 대 출시를 했는데, 그때 디자인은 이제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는데 지금 XM3는 이제 디자인적으로도 호평을 많이 받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요. 물론 그러면은 다른 차량들이 디자인이 르노 삼성보다 딸리냐? 그거는 절대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그렇다. 그래서 취향에 맞는 사람들은 추천을 드린다. 요거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 보조. 이제 소나타도 풀옵션은 이제 주차 보조 기능은 없어요. 물론 스마트 키로 이제 좁은 곳에서 우리가 운전석 문콕 때문에 나오기가 힘들 때 이제 스마트 키로 이제 간단한 전진 혹은 후진 같은 거를 이제 운전자 없이도 해주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뭐 편리한 기능이기는 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좁은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본 적도 없고, 물론 주차를 했는데 옆에 뭐 람보르기니 같은 게 있으면은 필요하겠다 싶기는 하겠죠.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지만 일단 XM3가 자동 주차가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랬고, 제가 주차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 근데 가끔 있으면 편하죠. 그냥 뭐 솔직히 저도 자동 주차 이거 기능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해도 자동 주차가 더 빨리 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체감상 제가 하는 게 더 빠르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아무튼 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보면은 날씨도 너무 좋고 이런 날씨에 이렇게 사람이 없다는 게 지금 참 시국이 얼마나 시국인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서 좀 짠하기는 한데 뭐 어쩌겠어요. 저는 이런 맑은 날에 드라이브해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천안시에 진입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천안하면은 저는 생각나는 게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그 후두과자 말고요. 후두과자 말고 이제 독립기념관이 생각나는데, 여러분들은 독립기념관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독립기념관을 태어나서 딱 한 번 가봤는데 저는 그렇게 크고 잘 돼 있는지는 몰랐어요. 왜냐면은 청주에도 이제 국가 기념하는 그런 시설들이 여러 개 있는데, 뭐 청주를 대표하는 뭐 고인세 박물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곳 가봤는데 뭔가 제가 예전에 유럽을 한번 갔었는데 그때 느꼈던 이제 물론 전시량이나 이제 뭐 그런 거에 차이는 있었겠지만, 이제 영국에 있는 뭐 자연사 박물관이라든지 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이제 그런 거랑 비교를 했었을 때는
이렇게 대단한 거를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해서 이렇게 약간 조금 왜소하게 만들어 놨을까 이런 생각을 해놨었는데 이제 독립기념관을 가보니까 진짜 뭐 요거는 뭐 국뽕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자연사보다는 이뻤어요. 그 이쁘다는 게 이제 뭐 건물이 디자인적인 측면이라는 거는 이제 문화 차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들을 까는 건 아니지만 남의 거를 가지고 와서 전시하는 거랑 우리 거를 기념해서 전시하는 거랑은 약간 다르니까 그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독립기념관은 진짜 잘 돼 있으니까 뭐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은 꼭 한번 가보시도록 하고요. 뭐 충청도 쪽이나 경기도 쪽에서는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릴 거예요. 나머지 지역은 뭐 2-3시간, 3-4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물론 왕복하면은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서 뭐 가까운 데 사시는 분은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주차나 그런 것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천안시 여기 한번 다시 들려서 독립기념관 한번 다녀와 보는 걸로 해볼게요. 뭐 제가 뭐 안에서 촬영은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뭐 가는 길 혹은 도착해서 보여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보면은 이제 아까 지나갔는데 이제 그 과속 단속하는 카메라 있잖아요. 가끔 그거 안에 카메라 안 들어있다고 이제 그냥 막 밟고 가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저거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경찰 측에서 저거를 이제 랜덤으로 주기적으로 바꿔요. 그 설치된 카메라 위치를. 그래서 여기 지난주에 와봤는데 없었네? 한다고 계속 없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 다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그런 걸로 이제 잘 알려주잖아요. 속도 단속 구간이라고. 그래서 다 잘 챙기실 것 같기는 한데 멀리서 보다가 저 박스네 저거 없었어 하고 이제 우웅 달리다가 이제 억울하게 찍히시지 말고 웬만하면은 저런 것도 보시면은 속도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소에 운전하실 때도 이제 저렇게 양손 꽉 잡고 운전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웬만하면은 안 그러죠. 평소에는 웬만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손을 편하게 쉬고 그러다 핸들 안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카메라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제 왼손을 꽉 잡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렇게 양손으로 하다가 손이 스르륵 내려가게 돼요. 그리고 또 이제 핸들을 여러분들도 잡으실 때 제가 이렇게 가운데를 잡는 것보다는 약간 가운데 기준으로 아래쪽을 주행할 때는 잡고 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 이제 에어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진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에어백이 터질 때 손을 약간 아래쪽으로 두고 있으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면허 딸 때 이제 그 핸들을 뭐 1시, 11시 혹은 뭐 2시, 10시 이렇게 잡으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저는 뭐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때는 에어백이 없는 상태에서 면허를 따신 분한테 우리가 면허를 배우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요게 팩트가 아닐 수도 있고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니까 그냥 저도 요거는 그냥 TMI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인데 아무래도 방향지시등이 옵션인 것 같아요. 방향지시등은 옵션이다. 왜?
가끔 보면은 방향지시등 안 켜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옵션이니까 비싸서 못 달았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방향지시등도 아이고 좀 기본적으로 넣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농담이고, 그래서 뭐 다같이 조금만 조심하면 되니까 그냥 이제 장난으로 한번 해본 말이고요. 그래서 지금 천안을 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천안이나 청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천안이나 청주를 와보신 적이 있나요? 왜냐면은 이제 청주나 이제 천안 같은 곳이 이제 타 지역에 사는 분들이 여기는 무조건 와야 돼, 요런 곳은 이제 특별히 이것 때문에 오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충청도는 이제 바다도 서쪽에 있는 충청남도 그쪽에 있는 몇 곳에만 있고, 그리고 이제 바다를 비교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서해 바다보다는 이제 동해 바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도 그럴 게 이제 어쩔 수 없죠. 이제 동해가 더 수심도 깊고 그러다 보니까 서해 바다에 비해서 동해 바다가 이제 조금 더 깨끗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충청도가 관광 측면에 있어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약간 밀리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쁜 곳이 진짜 많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가본 곳들 중에서는 너무 이뻐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놓은 곳도 많은데 그거를 이제 유튜브로 보여드리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사진을 뭐 이제 슬라이드 쇼 마냥 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그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간직을 하고 있을 거고, 대신 그런 곳들을 이제 한 번씩 들릴 거예요. 다시 저한테는 이제 다시 갔다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곳 중에서도 모르는 곳이 정말 많구나, 우리나라도 내가 많이 모르는구나, 이거를 꼭 알게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나라 혹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를 다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해외부터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저도 그 마인드로 이제 해외를 갔다 와 보기는 했는데 물론 그때 간 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6년 7년 정도 전이라서 분위기는 많이 다를 건데, 제가 생각하는 그 유럽의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유럽은 뭔가 막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유럽이라면 사람들이 다 교양이 있고 교육 잘 돼 있고 선진국이고 막 약간 그런 이미지가 강했었거든요. 이걸 인종차별이라 해야 되나? 오히려 역으로 제 자신을 인종차별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진짜 개판이었어요. 막 지하철 뭐 불 꺼지고, 뭐 지하철 입구에서 무슨 화장실 냄새 나고, 뭐 무임승차는 이제 기본으로 그냥 하고, 해만 지면은 이제 골목길에서 막 후드티 쓰신 분들이 진짜 무섭게 막 슬금슬금 어디서 나오거든요. 주머니에 뭘 숨겨놓고. 그런 게 너무 충격적이었고, 제가 그렇게 뭐 인구 200만이 넘는 그런 큰 도시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요. 물론 진짜 옛날에 고등학교 이제 야자 끝나고 집 가다가 골목길에서 혼자 새벽에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이제 검정색 스타렉스가 한 대 따라가지고 좀 무섭긴 했는데 물론 그 스타렉스는 제 갈 길 갔고요. 그냥 저 혼자 이제 무서워가지고 뭐 소설 혼자 상중하 다 쓴 건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뭐 해외에 갔다 보신 분들은 이제 만약에 나는 한국보다 내가 간 이곳이 더 좋았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또 그게 정답이 될 수도 있죠. 왜냐면은 제가 뭐 거기에 살다 온 것도 아니고 저는 뭐 이제 한두 달 정도 여행만 갔다 왔을 뿐인데 제가 한 2달 동안 지내면서 느낀 거는 그랬다는 이야기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셨었을 때 엄청 좋은 일이 있었다 그랬으면은 또 그게 엄청 좋은 기억으로 평생 남겠죠. 저는 그 2달간의 기억이 이제 그렇게 좋은 인상을 남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치안 혹은 위생 그리고 시민의식 같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다고 봐요. 뭐 선진국이네 할 거 없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우수하고 군사적으로 우수하고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제 뭐 여러 발전을 거쳤었다라는 그런 과정들로 이제 그런 거지. 근데 이것도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범죄가 없는 국가는 아니니까, 또 만약에 범죄 피해자분들이 가끔 우리나라의 대처에 너무 힘겨워하셔서 가끔 해외로 이민 가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엉망일 수도 있겠죠. 뭐 이것도 결국에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 거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런 거다 요런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차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잡담 좀 해볼 건데, 만약에 지금 차가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초반에 XM3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뭐 가장 기본적으로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제일 기본적인 차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저기 앞에서 방금 이제 차선 변경한 이제 모닝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차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뭐 경차는 뭐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경차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에 우리나라 판매량 1등이 그랜저였대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독일의 어느 자동차 회사 거기서 이제 나온 데이터로 보면은 인구 밀도당 자기네 수입 차량이 판매량이 제일 높은 게 한국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카푸어가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뭐 사회가 그런 걸 수도 있어. 만약에 조금 더 내적인 내면이 아니라 조금 더 외적인 거를 더 중요시하고 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시게 될 때 너무 외적인 거를 조금 과시해야 된다, 그런 거를 많이 좀 배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를 알아보려고 이제 갔는데 그 차보다 옆에 있는 더 좋은 차가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옆에 있는 더 좋은 차보다 더 좋게 되고. 그래서 제 아시는 분 중에서는 신차로, 그러니까 공장에서 막 나온 새 차로 이제 기아 레이를 사러 가셨는데, 찾아보니까 이제 레이는 뭐 약간 내 폼에 떨어질 것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셔서 그
그분이 레이를 계약을 취소를 하고 레이가 이제 한 1,800만 원에서 이제 2천만 원까지 조금 나오거든요. 이제 뭐 늘 거 넣고 뭐 이제 세금이나 이제 취득세를 포함을 하면은.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이제 1,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중고차 단지를 갔어요. 그 중고차 단지에 1,800만 원을 들고 가서 HG 그랜저를 샀어요.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썬팅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고, 그게 맞는 판단인지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물론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한두 달만 봤을 때는 그런 큰 차라든지 그런 게 더 좋아 보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차도 크고 이제 이름값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너 이거 샀어? 너 좀 괜찮게 사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결국 자동차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타야 되잖아요. 뭐 렌트나 뭐 이제 단기 렌트나 아니면 장기 렌트 중에서도 1, 2, 3년 정도 하고 이제 다른 차로 변경을 하실 분들 중에서는 뭐 약간 그런 선택을 해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중고로 팔 때까지 혹은 폐차를 할 때까지 계속 유지하고 운용해야 되는 것이 그 자동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자기 능력에 맞는 자동차만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거를 지금 들으셨더라면은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물론 지금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아까 제가 모닝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모닝 얘기보다는 그러면은 그냥 연봉에 따라서 뭐 내가 이제 순수익 뺄 거 다 빼고 남는 돈이 뭐 얼마다, 요거일 때 이제 맞는 차량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은, 물론 그러면은 당신도 이 루순이 XM3가 첫 차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차를 지금까지 이제 예전 영상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지만은, 저는 티볼리 아머, 그리고 아반떼 CS7, 아반떼 AD, 뭐 소나타 DM8, 그리고 셀토스, 뭐 스토닉,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타봤었어요. 뭐 일 때문에 타보기도 했지만 제 일이 이제 운전하는 일에 가까워서 그래서 그런 차량들을 굉장히 많이 타봐서 요거를 이제 첫 차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죠. 물론 이제 뭐 완전 얘는 내 거야 하는 거는 얘가 이제 처음이지만, 아무튼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연봉이 2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면은 이제 자기가 혼자 독립을 하고 있어. 독립을 자취를 하고 있으면은 월세 뭐 예를 들어서 뭐 50, 뭐 세금까지 포함해서라 칠게요. 뭐 전기세라든지 그런 거 포함해서 50만 원 정도 뺀다. 너무 적나? 너무 지방 기준이었나요? 그러면 한 60, 70 정도 뺀다. 그리고 뭐 통신비, 그리고 뭐 식비 그런 거 빼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혹은 그 이상 정도가 당연히 빠질 거예요. 뭐 거기다가 뭐 여러분들 넷플릭스 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밀리의 서재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120, 130까지 가는 거 기본이고, 그리고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옷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이상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또 150, 그럼 남는 돈은 5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돈으로 저축을 해야 되냐 아니면 자동차를 끌고 싶냐,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일을 해야 되거나 그럴 경우에 무조건 자동차가 필요하다, 타고 싶다, 그러면은 그 남은 50만 원으로 자동차 세금,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그리고 자동차 유지비, 만약에 할부를 했다면 할부금까지 그걸 다 50만 원으로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에 50만 원이면은 할부로 해서 남는 돈이 없어요.
진짜 무슨 하이브리드 차량을 이제 뭐 60개월 할부로 했을 때는 비벼볼만 하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결국 크게 보면은 그 차를 500만 원 더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할부로 60개월까지 가버리면. 그래서 그럴 바에는 또 장기 렌트나 리스로 가는 게 맞는데, 리스 같은 경우는 또 개인 신용도 영향도 있을 거고, 장기 렌트 같은 경우는 번호판에 제한이 있을 거고, 그래서 결국엔 돈 없으면 자동차 못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자기 이제 유지비에 맞는 차를 꼭 현명하게 선택을 하셔라. 이제 뭐 요즘 있는 카푸들처럼 그러지 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월급이 순수익이 세후 20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저는 차량은 비추천, 차량은 없는 게 낫고, 만약에 차량을 하고 싶으시면은 중고 차량 준중형 미만, 중고의 준중형 미만, 뭐 아반떼라든지 K3라든지 경차 종류들이 있겠죠. 뭐 경차를 신차로 사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경차라서 또 연비가 또 막 미친 듯이 좋고 또 그러지는 또 않아요. 물론은 다른 큰 차량보다는 낫겠지만은, 그리고 내가 뭐 300까지는 땡길 수 있겠다, 그러면 뭐 신차 뭐 준중형까지는 뭐 약간 생각은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사실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월 300 버는데 신형 그랜저 타고 댕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축은 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저축할 돈이 어딨어. 이때까지 저축했던 돈을 끌어모아서 자동차 기름값 내야 되는데, 조금씩 깎아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날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뭐 당장 몇 년 몇 달은 행복할 거예요.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너 차 샀어? 새 차네?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아무튼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뭐 만약에 내가 우리나라 차는 너무 싫어, 무조건 나는 수입차야. 아니 그 전에 대체 왜 수입차죠? 왜 수입차야만 하죠? AS도 안 되고, 수리도 잘 안 되고, 부품값도 비싸고, 옵션도 어떻게 보면은 국산차보다 밀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수입차만 의존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뭐 엔진이 다르다, 뭐 고장이 덜 난다, 뭐 토크가 세다. 우리나라에서 애초에 200마력 이상의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애초에 고속도로 규정속도가 110이잖아요. 얼마나 더, 거기서 110km 되는데 200마력 이상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고, 물론 나는 200으로 달릴 건데요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죠. 책임은 스스로 지시는 거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 만약에 나는 약간 즐기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현명하게 자동차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200마력 미만인 차량도 나쁘지 않고, 심지어 150 정도만 돼도, 아니 애초에 120 정도만 돼도 괜찮다고 봐요. 우리나라 준중형이 123마력 정도 되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엔진 출력이 저는 왜 중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사실 저는 그거를 이제 많이 보기는 했어요. 지금도 보고 있고. 엔진 출력이 왜 중요하냐면은, 가끔 이제 피치 못할 이제 뭐 추월을 꼭 해야 된다, 혹은 이제 다른 차량이 출발하는 속도보다, 내가 출발하는 속도가 더 빨라서 걔를 추월해서 지금 잘못한 차선을 바로 잡아야 된다, 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제 고출력의 차량이 엄청 유리하게 작용하기는 거는 맞죠. 딱 거기까지. 근데 뭐 내가 서킷이나 와인딩을 할 게 아니라면은 그런 거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고,
애초에 과속은 잠재적 살인마잖아요. 과속이라는 거는 도로 위에 있는 흉기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 지방 경찰에서 이 도로의 규정 속도를 결정한 거는 여러 연구 끝에서 결정한 것일 거란 말이에요. 대충 여기는 넓으니까 빨리 달리게 해줘. 여기 80. 야 여기는 좁으니까 30해.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속도가 몇일까 해서 나온 게 이제 그렇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규정이 있겠죠. 매뉴얼이 있을 거야. 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폭 몇이고 뭐 직진거리 뭐 코너 각도 커브 각도가 몇 도 미만인 도로는 시속 몇. 요게 결국은 그 소리지. 그렇기 때문에 출력이 좋은 차를 사실 필요는 별로 없다고는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천안시를 넘어서 아산시를 들어왔는데 아산시도 이제 평택이랑 붙어 있어요. 이제 평택은 경기 남부 최남단이고 아산시 같은 경우는 충청남도 좌측 제일 상단에 있는 그런 도시죠. 그래서 아산시랑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공업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평택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쌍용 공장도 있고 물론 지금은 개미분들은 이제 많이 쌍용 얘기하면은 극대노를 하시겠지만 쌍용 공장도 있는 곳이고 평택항도 있고 평택항에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하는 그런 항이 있어요. 이제 그 글로비스 그 현대 글로비스 그런 큰 선박들이 들어오는 건데 가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때 기억 살려보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진짜 거래 많이 하는구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우리나라 자동차를 팔기도 하고 수입차를 이제 내리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BMW가 뭐 몇천 대씩 있어. 또 어떤 날 보면은 우리나라 뭐 산타페나 카니발 같은 게 몇천 대씩 있어요. 그건 팔려고 하는 거겠지. 설마 미국 현대에서 산타페를 사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좀 대단하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제 군생활 얘기니까 한 몇 년 전이지. 아무튼 수년 전입니다. 수십 년 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 보시면은 이제 지도가 아니라 이제 여기 밖에 지금 풍경 보시면은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왜냐면 이제 곧 아산시랑 평택시에 공업단지를 곧 들어갈 예정이고 가는 길에 이제 바다가 한번 나오게 되는데 아산시 하면은 이제 천안아산 한 번에 엮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KTX가 천안아산역으로 되어 있나? 1호선이 되어 있나? 아무튼 제가 철도 교통은 잘 이용을 안 해가지고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천안아산역 때문에 이제 아산시나 천안시를 하나로 엮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곧 있으면은 아산시에 이제 바닷가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카메라 각도는 좌우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아쉽게 저랑 같이 정면만 주시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가다 보면은 이제 좌측에 서해 바다가 보일 텐데 이 카메라에서는 아마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제가 가는 길이 궁금하다 아니면 나 이쪽으로 가고 싶다 깜짝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지도나 그 여행지 위치 같은 거 다 알려드릴 거니까 알려드릴 거고 방금 약간 좀 쫄았는데 저는 저 뒤에 이제 자동차 뒤에 이제 어떤 거를 싣고 다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화물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덤프 트럭 위에서 이제 돌멩이 튀는 거 혹은 모래 튀는 거 혹은 저렇게 이제 앞 차량처럼 뒤에 뭐 매달아 놓는 그런 차량들 전 너무 무서워요. 실제로도 몇 번 봤고 이제 가끔 낙하물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뭐 돌멩이라든지 모래라든지 혹은 지금 저 앞에 저게 빗자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게 떨어질 경우 우리가 지금은 그래도 큰 피해는 없어요. 물론 이제 그게 돌멩이라든지 그러면은 유리창이 깨지거나 우리 자동차 차체가 홈이 파이거나 그러는데 지금 이제 바다를 여러분들이 지금 도착을 하긴 했거든요. 지금 좌우에 살짝 보이긴 하지만 일단 무시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경우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가끔 반대편 도로에서 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엄청 위험한 게 상대 속도라고 기억나시죠? 내가 70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편으로 방향으로 오는 차들이 또 70이야. 그러면은 상대 속도는 이제 우리가 140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140에 대한 속도로 우리에게 어떤 물체가 낙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1차선 주행할 때도 이런 가드레일이 없는 곳에서는 약간 저기 멀리 트럭들이 1차선으로 주행을 한다 혹은 뭐 약간 위험해 보이는 수화물을 달고 있는 차가 있다 그러면은 미리 피하셔서 방어 운전 하시거나 혹은 잠깐 속도 줄이시고 혹은 잠깐 가능한 곳에 잠깐 정차하셔서 쉬었다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기는 아산만 방조제를 이제 넘어서 가는 길인데 여기는 이제 걸어서 혹은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른쪽 보면 이제 자전거 도로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은 안 보이지만 왼쪽을 보면 이제 쭉 바다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진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앞에로 이제 쭉 저희가 직진을 하다 보면은 여기는 이제 예전에 그 삽교호 그쪽에 있는 이제 횟집이라든가 이제 약간 그런 상가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 이제 밥 한 끼 드시고 돌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엄청 유원지도 있었고 엄청 큰 곳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방문객이 줄어서 그런가 예전처럼 상권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진짜 무슨 막 옆에 보시면은 뭐 방금 뭐 관광단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횟집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지금 시국이라 이제 뭐 폐업을 하시다든지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조금 방문객이 좀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기를 궁금하시다면은 한번 들러주셔서 여기 뭐 주변에 맛있는 거 많으니까 한번 식사도 하고 오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 물론 광고는 아니에요. 저는 청주 사람인데 평택시랑 아산시한테 광고를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렇다고 청주시한테 광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사실은 여기는 이제 공업단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만약에 내가 바다에서 해산물을 먹고 바다뷰를 즐기고 싶다면은 관광지로 가는 게 더 좋기는 하죠. 왜냐면 어디라든 뭐 대천이라든지 아니면은 강원도면은 강릉 쪽 그 동해바다는 솔직히 웬만하면은 다 기가 막히잖아요. 뭐 남해도 그렇고 광양처럼 그렇게 큰 공업도시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다 좋은데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거는 이제 단점도 있죠. 단점이라면은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약간 조금 더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웬만해서 그런 곳보다는 비싸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에 비싸면은
시켜야 되지? 어차피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실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원래 이제 자동차 주행 소음이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들으면서 가고 싶었는데, 제가 이때 운전할 때 너무 약간 햇살도 나른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집중력이 살짝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창문을 열고 있어가지고 약간 소리를 제가 줄여놨는데 그래서 이제 소리는 잘 안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최대한 제가 조절 잘해서 연구해가지고 더 현장감 있게 보여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뭐 지금 보시면 사실 그 출발 지역이랑 풍경이 뭐가 다른 거죠?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주변 풍경이 지금 계속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큰 도시를 방금 천안이랑 뭐 거기 하나만 쑥 지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풍경이란 거는 뭐 이 주변 근교에 바다가 있다 요것뿐, 나머지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자동차 실내 이제 디자인 변경이라든가 약간 인테리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한번 해볼 건데, 만약에 영상 나중에 올라오는 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것도 한번 도와드릴게요. 일단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일단 그 앰비언트 무드 등 밝기가 이제 순정은 너무 작더라고요. 조금만 더 밝았으면 좋겠어서 그거 한번 광도 혹시 바꾸는 거 있나 확인을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가죽 시트도 만약에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을 하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아반떼 계약했었잖아요. 그때 아반떼 시트를 제가 이제 그 모던 그레이로 했었는데 저는 그 시트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물론 르노에도 그런 시트가 있긴 있어요. 그 캡처라고 이제 예전 QM3 후속으로 나온 친구가 있는데 걔한테는 이제 시트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뭐 에디션인지 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시트를 이제 약간 밝은 그레이 쪽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그리고 실내 디자인 부분이 있어서도 캡처가 더 우수하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시트 때문에 캡처를 선택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캡처를 타보지는 않았지만 캡처를 리뷰하는 영상을 봤는데, 그 모트라인의 이제 윤성로님이라고 제가 제일 즐겨보시는 자동차 유튜버 분이 한분 계시는데, 물론 주직업이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가 아닌 걸로는 알고는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캡처를 타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XM3도 이제 여러 비판을 잘 해주셔서 저도 차 사는데 많은 정보를 받았지만, 캡처 해주실 때 정말 대박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캡처 그 모트라인의 캡처 리뷰 영상 한번 봐보시면 좋겠는데, 영상 내는 욕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그 XM3도 그분이 이제 타실 때 많은 비판을 해주셨는데 캡처를 타실 때 XM3가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막 그러셨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제가 캡처 오너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원래 그분이 이제 말을 직설적으로 굉장히 잘 하세요. 우리 같은 차일모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그런 거라서 캡처를 선택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영상을 봐서 싫었다는 것도 뭐 약간은 포함은 있겠죠. 이제 내가 알기로 그분이 전문가 같은데 약간 내 개인적으로 신뢰감도 있는데 그분이 XM3가 더 낫다라는 말도 해주셨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에요, 캡처가.
애초에 캡처 생긴 거를 보시면은 일단 제 취향은 아니에요. 너무 예전 QM3랑 똑같은데 그냥 약간 디자인만 변경된 것 같거든요. 물론 부러운 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르노 로고는 부러운데 저는 근데 르노 로고도 이제 르노 삼성이랑 뭐 별 차이 없다고 느끼고 근데 거기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디자인 실내가 물론 더 이쁘죠. 실내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XM3도 뭐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XM3 디자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는 이제 기어 패널과 기어봉.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XM3 중에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 중 하나예요. 약간 가죽도 가죽이며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가 직관적인 거를 표현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약간 뭔가 마음에 안 들더라고. 느낌도 약간 묵직한 느낌은 조금 덜하고요. 그렇다고 기어봉 못생겼다고 이 차가 못나 보이진 않으니까. 근데 원래 하나에 꽂히게 되면은 단점마저도 사실 장점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여기에 별로다 제가 뭐 왈가왈부할 건 아니고, 거기다가 또 지금 캡처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캡처 뭐 꿀렁거림이 심각하다 뭐 그런 것도 이제 본인들이 느끼시기에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겠죠. 그런 거고. 그래서 지금 요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추석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제가 아까 공업단지 좀 공장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추석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정말 거의 없는데, 평소에는 여기가 차들로 꽉 차 있겠죠. 공업단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지금 보시면 다 회사잖아요. 차들 많을 건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차 없을 때 잘 골라서 온 것 같아서 조금은 편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따가 해군 기지 도착해서 이제 해군 병들한테 맛있는 거 하나 사드릴 건데 그거를 찍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부대 주변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고 음성 녹음이나 그런 건 하진 않을 건데, 이제 제가 근무했을 때 부대 앞에 이제 신라면과라는 이제 빵집이 하나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맛있어 보이는 거를 하나 큰 거 한 박스 사드리고 올 건데, 저도 이제 근무 쓸 때 이제 가끔 밖에 이제 전역하신 분이나 아니면 지나가시는 일반인 분들이 저희 불쌍하다고 이제 뭐 맛있는 거 사주시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돼요. 그 들어가면은 상하는 음식들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반입하면은 음식물이 상해서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차단돼서 그런 거 말고 이제 안 상하는 음식들, 빠르게 안 상하는 음식들, 뭐 이제 조금 약간 오래가는 약간 슬프게 말하자면 방부제가 들어간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드리면은 근무 끝나고도 혹은 저녁이나 밤에도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한 박스 사드리고 올 거고. 와, 여기에는 여러분들은 공감을 이제 못 하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휴가 복귀할 때마다 맨날 욕하면서 걸어왔던 길인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서 너무 놀라요. 물론 이제 더 가면은 이제 정문이 나와서 제가 촬영을 끝나고 이제 복귀를 할 건데, 아무튼 우리 병사들 설날에서도 추석에서 고생 많아가지고 조금만 더 힘내서 저처럼 전역하고 이렇게 뒤에 있는 분들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는 그런 전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의 다 도착을 했고, 뭐 여기가 놀러 올 만한 곳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놀러 오지 마세요. 근무 쓰시는 분들 귀찮으니까.
자, 이제 저는 헌병들한테 이제 맛있는 거 사주고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바로 집으로 가는 건 아니고 여기 온 김에 이제 저만의 플레이스 하나 새로 찾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잠깐 쉬다가 올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장비가 조금 많지 않아서 이제 제가 쉬는 곳을 주로 촬영할 장비가 지금은 구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서 어떻게 쉬는지에 대해서 많이는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연구를 해서 더 좋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어디냐면 이제 아산시 해안을 따라서 이제 갈 건데, 제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하나 목적지를 찍어놨었거든요. 그건 어디냐면은 이제 제가 아까 그 해군기지 오는 길에 아까 제가 저희 무슨 아산만 방조제 그런 곳 지나갔었잖아요. 거기 인근에서 굉장히 좋은 뷰를 하나 찾아가지고 잠깐 거기서 제가 지도를 사진을 찍어놨었는데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고, 물론 거기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고 거기 주변에서 한번 더 찾아볼 거예요. 왜냐면 거기를 봤었을 때 제가 제 기억으로 일단 횟집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영상 만약에 보셨으면 기억나시겠지만 저는 누가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저 혼자 쉬다가 가고 싶기 때문에. 보시면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하늘색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 정도로. 솔직히 요즘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날씨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원래 미세먼지가 거의 매일 심각 수준 혹은 보통 이상 수준으로는 계속 있었는데 이 시국이 터지고 난 뒤로 미세먼지를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어딘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쪽에서 이제 뭐 공장을 막은 건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정책적으로 뭐 미세먼지 저감하는 게 뭐 뭘 어떤 정책이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게 성공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일단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요즘 항상 그냥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을 선호하기는 하는데 맨날 미세먼지 낀 하늘만 보다가 이런 식으로 맑은 거 보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사실 요거 찍을 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요즘 애초에 미세먼지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냥 막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사는 곳 주변에 산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맨날 뿌여가지고 거의 영화 미스트 아시죠? 미스트 마냥 맨날 뿌였었는데 요즘 다 맑아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찍었던 데를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여기가 지금 무슨 게릴라 공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약간 트로트 가수분 오셔가지고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화들짝 놀라서 지금 다른 데로 이동하고 있는 거고, 일단은 외곽도로 타면서 일단 바닷가 쪽으로 일단 바로 한번 붙어볼게요. 바닷가 쪽으로 붙어서 뭐 좋은 곳 있나 빠르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곳 찾으면 되니까. 참고로 이제 더빙 같은 경우는 도착할 때까지만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집 돌아오는 거는 사실 어차피 여기 왔던 길을 그대로 이제 보는 것 뿐이기 때문에 만약에 돌아오는 길도 이제 만약에 보고 싶으시다면은 제가 이제 묵은본 주행 영상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아무튼 아직까지 도착할 때까지는 약간 바다가 조금 거리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XM3 이제 그
지금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계기판에도 내비가 나오고 이제 저기 내비게이션에도 9.3인치짜리 내비게이션이 지금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로로 돼 있는 내비게이션보다 이렇게 XM3처럼 세로로 돼 있는 내비게이션이 엄청 좋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은 휴대폰 내비게이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좌우를 살피는 것보다는 저 직진 방향을 살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란 내비게이션이 엄청 좋고, 그게 힘들다면 휴대폰 끼워놔도 엄청 좋죠. 휴대폰을 가로로 두고 내비게이션 키시는 분보다 세로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니까. 그래서 XM3 이 내비게이션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제 저 계기판 안에 저렇게 세부적으로 내비게이션 나오는 옵션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뭐 속도 보다가 한번 탁 해주는 것도 좋고.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그거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라고 부르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운전석에서 이제 봤을 때 이제 대시보드 위에 이제 반사 LED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유리창을 통해서 저희가 뭐 현재 속도라든지 뭐 그런 간단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인데, 아쉽게 이 XM3에는 그런 옵션이 없습니다. 아마 준중형 차량들에서도 별로 없을 거예요. 소형 SUV에서도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셀토스가 있는지 없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아무튼 제가 아까 뭐 실내 인테리어 하고 싶다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HUD도 제가 싸제로 한번 해서 그거 한번 티 안 나게 이쁘게 한번 설치해보고 싶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소나타 DM8 탔을 때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번에 갑자기 제가 소나타 얘기하다가 생각났는데, 왜 아반떼는 CN7이라고 부르시면서 왜 소나타는 DM8이라고 하시나요? 라고 하신 적이 있었는데, 원래 명칭을 하면 DN8이라고 하는 게 맞지만 저는 뭔가 DM8이 더 친숙하네요. CN7보다는 CN7이 좀 더 친숙한 것 같기도 하고. 원래 그런 거죠. 가끔 3D 영화도 3D 영화라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고 하진 않잖아요. 어차피 이 콩글리시 세상에서.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아직 밥을 안 먹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아까 헌병분들한테 맛있는 거 주다가 잠깐 고민했었거든요. 이거 그냥 내가 조금만 먹을까? 그런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지금 지나가면서 계속 무슨 뭐 횟집, 칼국수, 무슨 해장국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약간 판단력을 상실할 것 같기는 한데, 얼른 쉬다가 낮잠 좀 자고 집 돌아가서 맛있는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지금 오른쪽 보시면은 잠깐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논밭도 저렇게 이쁠 줄은 모르겠어. 그냥 모든 게 지금 다 이뻐 보여요, 저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눈치 채고 말고 뭐 제가 계속 말해가지고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주행하는 것도 저는 지금 브레이크 엑셀을 밟고 있지 않는 상태인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이 르순이가 앞으로 가는 거 서는 거는 다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저는 핸들만 잡으면 됩니다. 핸들도 사실 뭐 그렇게 잡을 필요는 없는데 르순이가 알아서 돌려서. 그래도 뭐 혹시 모르니까, 예전에 하문철님 유튜브에서 G80 사고 난 거 혹시 보셨나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운전자가 G80 타고 가시고 계셨는데, 그게 또 하필 저희 집 앞이에요. 저희 집 앞에서 올라온 유튜브인데, 그분이 이제 운전하시다가 잠깐 피곤하셨는지 핸들에서 손을 놨는데,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하면은 핸들에 손 놔도 이제 일정 시간 동안은 자동차가 알아서 핸들을 조향을 직접 관여해서 우리 차를 차선 중앙에 오도록 유지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G80이 갑자기
핸들이 확 꺾이더니 중앙에 있는 그 시멘트 벽을 들이박았어요. 그분은 이제 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간단하게 들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 시스템이라는 게 살짝만 한번 잘못 인식해도 크게 확 들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요거는 생각을 안 해도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실 거예요. 기계라는 게 100% 정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도 실수를 하는데 사람이 만든 기계는 더 실수하겠지. 사람보다 더. 아닌가? 기계니까 덜 할라나?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왔던 곳으로 잠깐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지금 아산시 바다 쪽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원래 이제 목적지가 바로 제가 아산시 그 바닷가로 갈 건데, 우리 추석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제 약간 위문 좀 해드리려고 갔다 온 거고, 그래서 지금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아쉬운데, 지금 좌우가 통 바다예요. 여기가 이제 아산만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꼭 와서 구경해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앞에 보시면은 저는 소나타가 빨간색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N라인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빨간색 소나타 너무 이쁘더라고요. XM3도 빨간색 너무 이뻐가지고 약간 빨간색 XM3 할 뻔했지만 다행히 정신 차리고 저는 어반그레이로 선택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저렇게 빨간색 자동차 오너분들도 굉장히 좀 부러워요. 관리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저게 스스로 만족이 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색, 내가 좋아하는 자동차 디자인을 딱 부각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저는 유색 자동차 끄시는 분들 되게 부러워하고, 그리고 저 지나가는 코란도도 되게 구매 많이 했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는 차, 지금 왼쪽에 지금 쓱 나타난 차, 많이 흔한 차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공식으로 판매하는 차도 아닌데, 이 차가 뭐냐면 이제 혼다의 S660이라고 약간 소형 스포츠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 이제 따로 이제 수입해서 이제 가져오는 차량인데, 여기 한 3,000에서 3,500, 뭐 세금 포함하면 4,000 정도가 소요가 될 거예요. 그런 차량인데 앞에 있는 소나타랑 비교해 보시면 조금 작죠. 소형 스포츠카라서 그렇고, 저게 우리나라에 몇백 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저거를 지금 한 3번밖에 못 봤는데,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나가시다가 저 S660 보시면은 약간 멸종 위기종 만난 것처럼 한번 쓱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 차니까. 그래서 뭐 사실 오늘 별의별 차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 완전 튜닝 해가지고 뭐 과학 자동차들도 많이 보고, 오늘 지금 뭐 저렇게 S660도 보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로 돌아다닐 때마다 이렇게 신기한 차들이나 뭐 신기한 풍경들 이런 거 보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취미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다가 저 만나면은 서로 사람 있는 거 싫어해가지고 서먹해지겠죠? 친해질까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제 바닷가를 일단은 찾긴 찾아서 이제 빠지는 길 있나 이제 계속 달리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사실 그냥 지도 보면서 이쯤이면은 조금 괜찮겠다, 그런 데를 이제 계속 찾고 있습니다. 차를 세워서 이제 볼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이런 데서 이제 차 세우기가 조금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어차피 빠지는 데는 지도를 안 봐도 곧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쭉 갈 거고,
여러분들도 혹시 자동차에 선바이저라고 이제 그 햇빛 가리개 혹은 뭐 빗물 가리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창문에 달고 있는 요 바이저 있잖아요. 요거를 요즘 설치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딜러들이 안 해주는 건지 아니면 따로 구매하기가 싫은 건지, 몇만 원 아끼시려고 경제적이신 분들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거는 저는 필수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가끔 진짜 운 없게 떨어지는 혹은 옆에서 날라오는 이제 모래 같은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지만, 그런 것도 약간 저지를 해줄 수가 있고, 그리고 일단 비 올 때 환기가 너무 급하게 필요할 때도 빗물 안 들어오게 잘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햇빛을, 차에 들어오는 햇빛을 최대한 차단하면 차단할수록 우리 자동차 내부에 있는 장치들의 수명도 늘어난다고는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거 달면 풍절음이 더 심해진다, 자동차 소음이 더 심해진다, 혹은 뭐 문 내구도가 안 좋아진다, 창문이 약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풍절음 같은 부분에서는 저는 그거를 혹시 개인이 설치하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풍절음을 이제 선바이저에서 따로 나오는 풍절음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차체에서 나오는 풍절음은 들어본 적이 많지만, 그래서 풍절음은 저는 납득을 못 하겠고,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 유리 성능 뭐 그런 게 안 좋아진다, 그거 역시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면 흔들리지도 않고 잘 고정돼 있고, 그렇다고 어디에 따로 접촉해 돼 있는 부분도 없는데, 또 추가로 이제 뭐 디자인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이거를 해야지 더 괜찮은 것 같던데요. 뭔가 약간 선바이저가 없는 차들을 보면은 약간 조금 민둥이들 같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사람으로 치면은 귀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사람 그림을 그렸는데 귀가 없으면은 조금 귀엽기는 하지만 조금 뭔가 부자연스럽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물론 이거는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은 선바이저 나는 절대 안 달 거야 이러셔도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그래서 방금 이제 어쩔 수 없이 보행자 안전구역을 침범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불법 주정차돼 있는 차들도 이제 조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런 게 이제 위험한 게 뭐냐면, 이제 주변 차들이 이제 문콕 찍고 도망가도 모르니까. 그래서 방금 뭔가 완전 좋은 곳을 찾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바로 내비게이션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그런 게 있는 걸 확인을 해서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제가 갈 곳은 이제 잘 모르는 선착장이에요. 이제 그게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제 여기 시에다가도 문의를 해서 이게 가도 되는지 안 되는 곳인지 확인을 하고, 사유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 요런 길을 저는 너무 힐링되지 않나요? 너무 설레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좌우로 논밭 펼쳐져 있는 거 보면은 이런 걸 우리가 일상에서 언제 보겠어. 물론 이러다 갑자기 멧돼지 튀어나오면은 너무 놀라기는 하겠지만, 너무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취미 생기시면은 저한테 좋은 곳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곳은 이제 밤에 오면은 지옥이죠. 대신 완전 쌍라이트 계속 켜고 다녀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저는 옛날에 요런 길을 어릴 때 세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네발 자전거인가? 아무튼 그거 타고 가다가 논두렁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흙범벅이 된 적이 한 적 있어요. 옛날에 진짜 저는 그 흙에 파묻혀 죽는 줄 알았는데 친구가 꺼내줘가지고
아무튼 물론 약간 이런 데를 걸어가면 그런 트라우마가 아직 있기는 해요. 예전에 사고를 당해서 이제 횡단보도 없는 큰 길을 보면 약간 조금 두근두근 거린다든지, 여러분들도 옛날에 안 좋은 일을 겪으셨으면은 그런 이런 트라우마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 지도 보면서 이쪽이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스르륵 가보는 거고, 지금 이 영상 왼쪽에 보시면 바다가 저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진짜 너무 이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기회 되시면은 이런 곳 와보셔가지고 한번 쉬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 도착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트렁크 제끼고 이제 우리 르순이랑 춘식이랑 한번 휴식을 취해보겠습니다.